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해볼게요. 아, 세션 전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2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회귀 분석이 뭔지를 좀 배웠어요. 회귀 분석이 뭐였냐면, 이제, X라는 세면 변수가 있고, Y라는 이제 종속 변수가 있었죠. 그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어, 네. 그게 회귀 분석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가장 그 중에서 기본적인 모델인 심플 리니어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 써보면 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라. 샘플 리니어 모델을 보는 거였는데 우린 이건 뭐였냐면 그냥 직선 하나를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단순한 모델이죠. 물론 이걸로 다 설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뭐 회귀 분석에도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 뭐 포화성 리그레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직선 하나로 가지고 보는 리니어 모델을 썼습니다. 네 가지 이제 가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선형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등분상성, 그리고 에러의 IID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에러의 정규성이었는데, 회계식 자체는 오차항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오늘 배울 가설 검정에 필요해서 이런 노멀리티를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뭐 있었죠. 예를 들어서 XI, 베타 1, 베타 제로, YI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그냥 기본 데이터고 얘네들은 언노운 파라미터들이죠. 랜덤이 아니었고 얘 혼자 랜덤이었어요. 얘가 랜덤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기식을 입실론을 가정하니까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얘 선형적으로 표현되는 yi도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해서 랜덤이랑 랜덤이 아닌 거를 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LSE라는 걸 썼어요. 최소 제곱 추정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의 제곱에 최소가 되는 걸 찾아서 베타 제로와 베타 원에 대한 최저값을 찾는 게 첫 번째 임무였는데, 그래서 이제 큐 펑션이라고 하는 이 아그민이 들어간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제로 비원을 구했습니다. 이제 다 읽진 않을 건데 대충 이제 미분을 하고, 왜냐면 컨벡스하니까 대충 2차 방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걸 찾겠다라는 거였고, 우리는 먼저 B1을 찾은 다음에 B1에 맞게 B0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 여기 B0 항에 B1이 들어가 있으니까 B1을 찾은 다음에 B0에 대입해준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B1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KI라는 이제 새로운 걸 데리고 와서 표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XX분의 XI에서 X발의 뺀 값, 이거를 써서 해도 B1이 쉽게 구해준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 수정할 때, 에스티메이션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KI 다 합치면 0이었고 KI랑 XI 다 곱해서 서메이션 하면 1이었고요. KI 곱하면 XXX분의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고 넘기라고 했는데 미분 없이 구하는 과정인데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 돼서 결국에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위에랑 똑같은 식이니까 결국에는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Y에 대한 평균에 대한 추정량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우리가 점을 찍더라도 이게 Y가 랜덤이라고 가정했는데 그냥 분포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중에 평균을 찍고 그거를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Y에 그냥 저 익스펙테이션을 씌우면 입실론이 0,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르니까 입실론이 날라가서 이것만 남는 거였고, 이걸 추정했을 때는 이제 B0 더하기 B1X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건 전체적인 방법이고 i번째 케이스 x에 xi를 넣었을 때는 이제 b0 더하기 b1 x 자리에 xi만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필릿 밸류라고 하고 교수님께서는 적합값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전차는 우리가 실제 y 값에서 우리 적합된 값을 뺀 값, 이 값이 이 i였습니다. 뭐 전차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전차는 다 합치면 0이었어요. 그리고 전차 제곱의 합은 결국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웠지만 이것이 SSE죠. 이게 결국에는 큐 펑션의 미니멈 값이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위에 것 밑에 것들은 아래 보이는 이 그림으로도 증명이 가능했고, 리그레션 라인은 반드시 x바랑 y바를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제 이 원벡터랑 x벡터의 스팬되는 공간에서 프로젝션으로 좀 LS1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노란 면적이 이제 원벡터랑
x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룰 수 있는 결국 스핀이죠. 그리고 이제 q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결국에는 y가 이런 n 차원 벡터가 이 공간 위에 공간 밖에 있는데 이 공간이랑 이 y 벡터의 거리를 최소화해 주는 게 결국 LS이니까 이 거리가 언제 최소화가 될까 했을 때 당연히 직교할 때고 그 직교는 결국 프로젝션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LS를 프로젝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구해보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y에서 y 헷까지의 거리 이 벡터를 우리가 잔차 벡터로 볼 수 있었고 이 잔차 벡터로 위에 있는 잔차들의 성질을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좀 그림이 편해요. 2차원이니까. 나중에 가면 뭐 그림은 똑같은데 이 밑에 부분이 차원이 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얘는 n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얘가 n-2차원이었고 얘가 2차원이었습니다. 그냥 모델 스페이스 X랑 1이 구성하는 모델 스페이스가 두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2차원이고 이 잔차는 우리가 베타 0, 베타 1이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가지니까 n-2 그 전체 그 두 개를 합쳐주면 우리의 원래 차원이었던 n차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스퀘어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SSE라는 거 갖고 왔는데 전차 제곱의 합이었죠. 그리고 MSE는 전차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거. 왜 두 개를 있냐면 자유도가 n-2인 이유는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증명이 힘들지만 얘는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e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늘도 계속 나올 건데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4단원, 5단원에서 증명할 거고 매트릭스 형태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적으로는 증명을 안 하고 매트릭스 형태로 증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읽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MLE에서는 이제 MLE를 쓰든 LSE를 쓰든 베타 제로, 베타 원, 즉 B0, B1에 대한 추정은 똑같다. 다만 이제 이 시그마 스퀘어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할 때 내피셜로 써놓은 거라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고요. 이제는 오늘 챕터 2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써왔는데,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저번 주에 해보니까 저도 좀 저는 것도 있고 글씨를 제가 많이 못 써서 네,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셔도 되고. 오늘은 이제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 추론 파트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가정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델을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쓸 거다. 그리고 입실론 i라는 건 이제 ii대한 0, 시그마 스퀘어를 따를 건데 얘는 언노운이죠. 어이구, 이렇게 될 거고 전개성을 가정한다. 우리 가설 검증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팩트가 나오는데 이거 수리 통계학 안 들은 분은 없을 거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이제 그냥 노멀 랜덤 베리어블끼리 독립인 노멀 랜덤 베리어블끼리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도 여전히 노멀에 따른다.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민이랑 코베런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멀티베이트면 당연히 코베런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네, 이 정규 분포가 있고 카이제곱 분포가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내가 카이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키로 나눠주면 이 t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서독립인 그 카이제곱을 각각 자유도로 나눈 다음에 또 나눠버리면 f 분포를 따른다. 이거가 이제 주로 나올 겁니다. 네. 다 아실 거고 카이제곱의 분산이 2V고요. 자유도. 그리고 이 누네요, 누. 이 누고. 기대값은 그냥 노입니다. 네.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 언바이스드다라고 그랬고, 이제 안 써있지만, 이제 가우스-마코프 띠오롬이 있었죠. 이제 LSE로 우리가 얻은 값이, 가장 베타 1, 베타 제로를 수정하는 어떤 에스티메이터보다 가장 하한의 분산을 가져다 준다 했고, 언바이스도 있었고, 리니어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볼 건데, 밑에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만 좀 보고 가자면, 이제 베리언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그마 스퀘어 다음에 중괄호를 쓸 거고요. S가 나오면 이제 표본입니다. 추정할 때 표본에 관해서는 이제 S를 쓸 겁니다. 이 곱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적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KI를 써서 증명을 하는 거에 좀 더 수월하다 했는데 혹시 몰라서 둘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B1은 우리가 뭐였냐면 좀 작긴 한데 S, X, Y분의 미안합니다. SX분의 SXY였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시그마 KI, Y라고도 할 수 있죠. KI는 뭐였냐면 XI에서 X8에 나눈 걸
우리가 SXX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어, 일단은 KI로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기대값의 상향성에 의해서 서메이션 KI가 앞으로 빠질 거고 YI는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YI는 입실론만 있는 텀이니까 입실론이 0으로 만들어주면 그냥 이 직선에 나올 건데 KI랑 베타 제로를 곱하면 0이 되는 이유는 서메이션 KI가 0이니까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텀인 KI랑 XI랑 곱하면 항상 1이었죠. 위에서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그래서 베타 1만 남으니까 베타 1이 나옵니다. 언바이어스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KI를 안 쓰고도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내가 SXX만 이제 앞으로 빼뜨리고 이 부분만 전개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전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SXY를 풀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 네 그러고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뺄게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y가 랜덤이니까 얘도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yi에서 y 발을 빼면 잠시만요.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뺀 거였는데 일부러 써온 거였는데 음, 어, 네, 이 부분은 좀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해서 올릴게요. 미안합니다. 뭘 빼고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KI로만 증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베리언스를 구해볼게요. 베리언스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KI, YI로 이번에 구해볼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KI 제곱으로 빠집니다. 이제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대충 뭐 1, 앞에 개수를 1, 2, 3이라고 해볼게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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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배련수 y를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서메이션의 위치를 바꾼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이제 코베리언스 텀도 분명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 더하는 과정에서 분산에는 당연히 공분산도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코베리언스 텀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실론이 다 IID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럼 Y도 다 IID 되니까 코베리언스 텀 무조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앞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드는 베리언스 오브 YI였죠. 그래서 우리가 KI 제곱은 SXX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이건 아마 제대로 해왔을 텐데 네, 이거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이제 랜덤이 아닌 이 텀을 앞으로 빼주고 SXX를 제곱으로 나오고 역시 이렇게 쓴 이유는 그때 제가 XI-X랑 YI-Y를 곱하는 과정에서 얘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엑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얘가 결국에는 0이니까 얘랑 곱해져도 곱해서 0이니까 얘랑 똑같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제곱해서 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똑같이 코비런스도 분명 필요한데 코비런스는 독립이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값이 시그마 스퀘어드고 지금 얘 값이 SXX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분산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표현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딴 게 필요 없고 그냥 이 시그마에다가 펜만 씌워주면 돼요. 얘는 추정된 B1의 분산이고 그리고 형태는 똑같은데 시그마를 쓸 건지 50단에서 아니면 내가 분산을 이제 표본에서 해서 쓸 건지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놨는데 시그마 스퀘어 해세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이제 전차 제곱의 합에서 자유도로 나눠준 값 이게 MS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B1에 대한 인퍼런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를 이제 봤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MSE는 시그마 스퀘어의 이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예요. 근데 지금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SSE를 시그마 스퀘어로 나눈 값은 칼 제곱 n-1에 따르고 B1과 B0에 대해서 독립입니다. 이것도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아직 증명할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스마커프 디어럼에 의해서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갖고 와도 LSE로 나온 B1, B0보단 무조건 분산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걸 해볼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뭐 분산을 알 때랑 분산을 모를 때 대부분 다 이런 경우겠죠. 분산 아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그 가설 검정할 때 검정 통계란 말할 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B1이 있고 내가 베타 1 이거 트루 밸류죠. 이걸 뺀 다음에 뭐 이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빼요. 얘는 당연히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분산을 뭐라고 했냐면 SXX분의 이제 시그마 스퀘어라고 구했어요. 이거 그냥 분산으로 들어간 거고 표본 편차로 들어간 거고 위에는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N은 0,1을 따르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다 우리가 엡실론을 정규화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정규화해 주신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낯설 수 있는데 이 논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폼을 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대로 써놨는데 따라와 보면 그대로 빼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S가 들어가면 추정됐으니까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해체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일 텐데 이 부분만 내가 시그마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꿉니다. 대신에 내가 시그마를 넣어줬으니까 시그마를 다시 없애줘야죠. 이 식으로 왔는데 이게 밑에 썼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그마 셋 대신에 시그마를 썼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지금 나누기 형태니까 이 부분이 분자로 갈 거고 이 부분이 분모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올렸고요. 이 부분도 그냥 올렸는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루트 씌우고 제곱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그마 햇의 스퀘어는 MSE죠. 얘는 뭐였냐면 잔차 제곱의 합을 자연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쵸? 여기에 지금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분모만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n-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증명은 못했지만 위에 뭐라 나와 있냐면 카이 제곱 n-2 자유도를 n-2로 가지는 카이 제곱을 따른다고 나와 있었고 얘는 그러면 카이 제곱 n-1을 따르고요. 얘는 지금 자유도로 나눠준 형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러면 이제 분자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분모는 루트 안에 어떤 카이 제곱이 있고 그 카이 제곱에 자유도로 나눈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T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비제로 비용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은 이제 시그마 할 대신에 시그마를 넣어줬으니까 한 번 더 나눠줬고요. 그래서 분자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밑에는 우리가 시그마 햇의 스퀘어를 MSE로 보고 MSE로 봐서 SSE 좀 바꿔봤더니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값이 카이 제곱 n-2의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 제곱에 따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도를 나눠준 값이니까 T분포 형태에서 우리가 T분포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네 그냥 네 실내 구간 구하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B1에다가요 이 표준 편차에 이거 임계값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곱해주면 당연히 어떤 구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 부분은 빠르게 넘길 건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정 인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설 검증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B1을 B10이라는 값으로 이제 가설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구한 대로 이 값이 그럼 뭐 베타 1이었겠죠. 근데 지금 트루 밸류가 H 널에서 베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S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T-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디시전 룰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똑같거든요. 비밸류인데 당연한 말들을 써놔서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베타 제로에 대해서 베타 1에 대해서 봤으니까 베타 제로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게요. 베타 제로는 우리가 B 제로는 Y바에서 B1의 X바를 곱한 값을 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대값부터 언바이스임을 천천히 보여보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좀 생략이 됐는데 원래는 써보면
y바 마이너스 b1x일 거예요. 근데 지금 y바를 이제 형태로 정리해 보면 y바를 b0 더하기 b1x바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이런 형태입니다. 왜냐면 그냥 이건 이양한 거예요. 여기서 y바만 남기고. 그러면 뭐 없어지고 없어져서 사실 expectation of 이렇게 나오고 여기 다 전개를 해보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바 마이너스 베타 1 x바니까 0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베리언스가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전개를 해보면 제 베리언스를 늘려 썼고요. 이것도 그냥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냥 이제 summation of yi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 서메이션에 이 부분에 붙인 값을 이제 이거는 랜덤이 없으니까 앞으로 제곱해서 뺀 거고요. 얘는 그냥 베리언스 오브 yi입니다. 그래서 전개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근데 얘는 서메이션 하면 그냥 n분의 1이죠. n 곱해질 거니까. 얘는 서메이션 할 필요 없이 서메이션 ki가 있으니까 ki 다 합치면 0이었어요.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서메이션 ki 제곱이었으니까 s, x, x가 나올 거고요. 위에는 x바 제곱이 그냥 상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는 거에 이제 분산을 곱한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고 이것도 똑같이 추정된 분산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해 넣어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좀 더러워요. 좀 더러운데 이거 치팅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만 외우면 돼요. 그 시험 볼 때만 외우면 되고 근데 그래도 이거 배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거는 좀 괜찮은 편이고 이게 박세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말고사 때 이걸 냈거든요. 치팅 시트 없는데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게 절대 안 나오고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데 갑자기 기말고사 내셔서 좀 당한 기억이 있는데 전유호 교수님은 안 그러시는 분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내려가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었고 이것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제 S라고 쓴 이유는 원래는 이제 이거죠. 이거가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S라고 대충 쓸게요. 이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햇에 이런 값을 곱한 값이고 그럼 내가 이제 시그마 햇 쓰기 어려우니까 시그마로 바꿔줬죠. 똑같이 바꿔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분자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이 부분도 똑같이 이게 카이 제곱의 자유도가 n-2였고 n-2로 나눠주니까 똑같이 n-1의 자유도로 가지는 t분포를 따른다. 이제 이 플로우를 계속 갖고 갈 거라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뢰 구간도 똑같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베타 제로와 베타 원에 대해서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분산을 모를 때 우리가 t분포로 근사를 시킬 수 있었다까지 알아봤고 보면은 뭐 여기 나왔는데 뭐 이 베타 제로에 대한 가설 검정도 똑같이 비슷하게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나왔고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X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0을 이제 0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있고 여기 대충 수학적으로 이런 값이 끼워져 있다. 이렇게만 해석이 되지. 만약에 0인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계분석 강의를 뭐 X축을 시간이라 할게요. 내가 중간고사 공부 시간이고 이거 중간고사 점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대충 X 0시간을 했을 때 50점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 공부를 안 해도 50점 맞는다 이런 의미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럼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이제 좀 더러운 게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괜찮아요. 해봅시다. 이제는 이제 민 리스폰스에 대한 추정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x의 자리에다가 xh라는 값을 넣었을 때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추정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이 뮤니스폰스 추정할 때 y 해서 썼어요. 얘는 결국에는 b0 더하기 b1 xi였습니다. i를 붙여주면
근데 이 xi 자리에 그냥 xh만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이제 베타 제로는 y바 마이너스 b1x였고요. x바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쓰고 b1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y바를 이제 서메이션 형태로 풀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b1은 서메이션 ki yi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하고 보니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이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했더니 yi는 그러니까 y 햇은 yi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근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y가 다 인디펜던트 iid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결국 이분포도 정기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익스펙테이션 구해보면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베타 제로랑 베타 1이 나오는 거고 b0 b1 자리에 이제 이 부분이 좀 고역인데 이거를 그대로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요. 똑같이 서메이션 한 채로 제곱해서 나갑니다. yi 빼고. 베리언스 오브 yi는 시그마 스퀘어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전개를 해요. 아까랑 비슷하죠? 전개를 하면은 이 부분은 n분의 1이 될 거고 n이 곱해져서 ki 제곱이니까 얘는 sxx분의 제곱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서메이션이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서메이션 xh-x바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0이 돼요. 왜냐하면 xh에서 x바 해가지고 빼면 그냥 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산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추정된 분산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시그마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은데 이것도 그냥 이 더러운 부분 S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을 모를 때 추정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빼준 거고 표준 편차한 건데 시그마 헷 보기 싫으니까 시그마 햇이랑 시그마 이제 해주고 이렇게 트릭쇼 또 했더니 이 부분은 당연히 표준 연기분포를 따를 거고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쓴 경우에는 무조건 이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n-1의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를 자유도로 나눈 값이니까 결국 이런 통계량도 n-1의 자유도를 가지는 t분포를 따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직은 안 익숙할 텐데 집에서 열심히 한 번씩 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그냥 외우는 거라 밑에 어차피 다 정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프레딕션 파트가 나와요. 프레딕션은 뭐냐? 그러니까 얘랑 좀 다릅니다. 얘는 인퍼런스였고요. 얘는 프레딕션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xh를 넣었을 때 어떤 새로운 값이 등장할 건가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x에서 새로운 y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회귀 분석을 제가 3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70점이 나왔는데 제 친구는 80점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프레딕션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게 지금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뉴 옵서베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YH2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XH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값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얘가 XH였다면 이 위에 거가 XHU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식은 똑같거든요. 윤 리스폰스에 입실론을 더한 건데 입실론은 그냥 새로운 에러죠. 그래서 똑같은 분포를 따르되 우리가 처음에 썼던 그냥 입실론이랑 독립인 그냥 다른 에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YHU에서 얻은 값이랑 우리가 그리고 이제 회귀 적합선에서 얻은 XH를 넣었던 그 값을 빼주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얘는 결국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얘도 똑같이 Y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와서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에러들은 서로 독립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독립이니까 또 노멀에 따를 거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어차피 정규고 얘도 정규인데 얘네 둘이 독립이니까 둘 다 노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밑에 제가 적어놨을 건데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0입니다. 왜냐면 네, 그냥 0이에요. 어차피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h였는데 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0이 될 겁니다. 이거 expectation 씌웠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고 베리언스를 구해볼 건데 이건 베리언스가 너무 쉽죠. 왜냐면은 분리를 시킬 수 있고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독립이었고 심지어 인디펜던트라 코베리언스도 고려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YHS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잘 적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얘 그냥 시그마 스퀘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하나 더 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고 얘네들의 이제 표본 분산을 이제 프레드라고 할게요. 예측이니까 프리딕트해서 프레드만 따왔다고 보면 되고 얘도 똑같이 해 찍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증명 안 할 건데 그냥 얘도 똑같이 n-2를 저희들로 가지는 t분포를 따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랑 똑같은데 이젠 내가 뭉태기를 하나 쏘겠다는 거예요. m개를 써서 이 m개의 평균이랑 내가 처음에 그냥 YH의 햇을 구했을 때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 밑에 심지어 안 썼을 텐데 똑같아요. 그냥 여기 given level of XH인데 XH는 레벨인데 그냥 이 X 아까 3이었죠. 여기서 내가 이만큼 썼을 때 이 평균이랑 내가 그냥 적합선에서 회기선에서 구한 그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겁니다. 똑같아요. 또 새로운 이제 엡실론이 왔을 거고 이번엔 대신에 한 개가 아니라 m개를 쓸 거니까 엡실론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엡실론의 분포는 똑같은데 이제 m개가 있으니까 엡실론 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를 거예요. 평균은 0이고 m개가 왔으니까 그냥 m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아요. 식도 똑같고 대신에 입실론만 바뀌었고 또 얘랑 둘 다 노멀 분포를 따르면서 인디펜던트니까 얘도 결국엔 얘도 이 자체도 노멀에 따를 거다라는 가는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얘도 또 이제 베리언스가 얘에다가 베리언스 YH를 이렇게 나눠주겠죠. 어차피 코비런스 0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였고 얘는 우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한 개였죠. 표본 하나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m개가 있으니까 m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은데 그냥 이 부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프레드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쓰는 거니까 프레드 민이라 나왔고 그냥 해지어주면 된다. 똑같은 문법에 따른다.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밑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정리가 돼 있는데 어 네. 정리가 돼 있고 천천히 한번 보자면 베타 제로 베타1 베타 제로를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 리스폰스에 대해 수정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프리딕트였다. 우리가 같은 XH를 가져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에 대한 거였고 베타1에 대한 추론을 먼저 한 이유는 베타0가 그냥 베타1과 관련이 있고 사실 그러니까 심플 리그레이션에서는 압도적으로 베타1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냥 아직 방학이니까 외우진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어차피 전용 교수님 수업 들으면 또 이해 다시 될 거니까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절대 안 해도 되고요, 아직은. 네,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좀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해볼게요. 컨피던스 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인터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컨피던스 밴드예요. 뭐냐면 내가 가능한 모든 x 값을 넣었을 때 이 여기 안에서만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내가 이제 알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점추정을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시그니피컨스 레벨이었다면 인터벌이었다면 공식 추정할 때는 밴드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XH만을 우리가 이용해서 계속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근데 여러 X를 동시에 고려할 때는 신뢰 수준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계속 보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워킹 호텔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워킹 호텔링 컨피던셜 밴드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건 그냥 증명도 없고 그냥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싶은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그냥 하나의 구간, 근데 구간인데 이제 밴드가 되는 거죠. 이 밴드로 묶었을 때 이 전체 구간이 동시에 트루 라인의 덕분확률이 1-알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써놨는데 다시 보면 내가 여기 안에 무조건 이런 피릿 라인이 들어가게 할 확률을 0.95 이상으로 알파가 0.5일 때, 0.05일 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XH 하나 가지고 추정할 때 점추정인데 내가 여러 X를 동시 추정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이 동시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만 나와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너가 워킹 호텔링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동시 실내 구간에 동시 실내들을 쓰게 되면 T보다 더 넓은 구간이 나올 거고요. 구간에 존재할 확률이 더 넓은 구간이 나올 텐데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구간에 존재해야 될 확률이 1마이너스 알파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T보다는 살짝 더 넓은 구간이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식을 대충만 이제 이해해 보면 U가 들어갔고요. 그냥 이제 이게 뭐 YH라고 할까요? 그리고 YH겠죠. 그리고 이거 그냥 여기 아까 U 대신에 X 들어갔었죠. 분산으로. 이거 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 구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곱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제곱이 없고 원래 이거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었어야 됐죠. 씌워져 있고 제곱도 없어야 됐는데 지금 위아래를 다 줘야 되니까 제곱을 하면 되고 이 MR8라는 이 워킹 호텔링에 관한 이걸 이제 우리가 워킹 호텔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내용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서도 문제 하나만 나오는 정도라서 그렇게 유심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본페론이라고 비슷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거랑 이거랑 이제 헷갈리지만 않고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워킹 호텔링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아노바에 대해서 해볼게요. 어,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아노바의 관점에서 보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측정이잖아요. 아노바가 이제 3개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 얘네들의 평균이 다 같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가설 검정인데 전체 변동은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직선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설명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잔차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입실론 i를 이렇게 잡아요. 그쵸? 근데 이 분산은 우리가 절대 모르는 값이에요. 얘는 unknown constant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설명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우리가 나름 직선을 잘 세웠어요. 직선을 잘 세웠는데 분명 오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직선에서 나는 오차가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보면 이제 yi에서 y 햇을 뺀 거. 이게 전체 변동이죠. 왜냐면 이거 서메이션 제곱하고 서메이션 하는 게 분산이니까. 그리고 그럼 이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얘는 결국에는 회기직선에서 이제 y에 대한 평균을 뺐을 때고 얘는 우리가 원래 y에서 이제 적합선을 뺐을 때 그래서 얘를 뭐 분산 형태로 만들어줘서 제곱하고 서메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이 부분을 이제 SSTO sum of square total error일 거예요. 여기 아마 써있을 텐데 위에 볼까? total sum of squares고 SSR은 regression sum of squares입니다. 그리고 SSE는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sum of square error입니다. 그래서 얘는 회기직선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잔차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면은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얘네 제곱을 다 더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더할 거잖아요. 이렇게 더할 건데 그럼 얘네 크로스 프로덕트가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사라지는 과정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EI예요. EI인데 EI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그냥 전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YI죠. 셋이죠. 이 부분은 그냥 Y바고 Y바가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 0인 이유는 EI랑 B0 곱하면 EI 다 합치면 0이고 EI랑 XI 곱해도 0이었어요. 그래서 0이고 얘도 똑같이 EI 합치면 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라서 그냥 이제 제곱 형태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유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얘는 n-1인 이유는 그냥 자명하죠. 왜냐면 분산이니까
분산 하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n-2인 n-2인 이유는 우리가 베타0, 베타1에 대한 파라미터 두 개를 잃으니까 n-2였고요. 그래서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 교수님이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심플이잖아요. 심플에서 중요하게 SSR에 관여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도예요. 근데 자유도에 대한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n-2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차원을 넘겨서 3차원이라고 해보면 내가 이제 세 개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3이 될 거고 뭐 얘는 n-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는 결국에는 그냥 자유도인데 내가 기울기에 대한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볼 텐데 전에 했던 그림이에요. 프로젝션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지금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원 벡터가 있고 x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 차원짜리 n 벡터가 여기 있고 프로젝션에 꽂았어요. 우리가 원래 했던 직선이 요거였죠, 이거. 이게 이제 y에서 y 아이소패스는 결국 이게 이 전차 벡터였는데 그러면은 다른 벡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보면은 SSTO 같은 경우는 yi에서 y bar을 다 제곱해서 뺀 거죠. 결국에는 이 y bar라는 게 그냥 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원벡터랑 원벡터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벡터의 소형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 y에서 여기 원벡터 위에 어떤 수직 프랙션을 꽂으면 y 바가 나올 거고 얘도 수직입니다. 수직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SSR 부분을 보면은 이 회기선에서 y 바까지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나올 건데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다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빼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얘 제곱하면 SSTO고 얘 제곱하면 SS이고 제곱이 아니라 SSR, SS, STO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어차피 y랑 y 바를 만들 때는 오벡터가 필요하니까 y 바가 있는 거고 결국 이어주다 보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면 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올리던가 할게요. 이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프로젝션은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노바를 여기까지 했고요. 이 부분이 정말 그림인데 그냥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y가 이렇게 있고 y1, y2가 있고 y바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yi에서 y바를 뺀 게 얘네 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햇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뺀 게 이 부분이죠. 이렇게 뺀 게 이 부분, 둘 다 이 부분이고 이렇게 뺀 거는 그냥 회기직선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이 부분 더하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 더하면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아노바가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 변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결정 계수인데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로 회기직선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엔 이제 이 회기직선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인데 이렇게 정의를 해요. SSTO에서 SSR을 나눈 거. 근데 이제 우리가 SSTO는 SSR에서 SSE를 더한 거였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설명력이 이제 설명력이라고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0과 1 사이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니까. 음, 이제 나 밑에서도 얘기했지만 설명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좋아요. 근데 모델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수록 설명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감소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를 하나만 썼어요, x1을. 근데 좀 더 설명을 잘해보겠다고 x2, x3를 계속 써요. 그러면 설명력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건데 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당연히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얘네 둘이 그냥 정말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처럼 표기 분석 시험 성적에 대해서 좀 추론을 하고 싶은데 공부 시간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키, 몸무게 이런 걸 갖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줄어들지는 않는 게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0, 0 처리버립니다. 0, 0 처리하면 처음이랑 똑같죠. 처음이랑 똑같은데 줄어들진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조금은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그래서 결정 개수는 결국에는 이 회계직선이 얼마나 설명 변수로 이 회계직선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 그냥 설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 R제곱이 1인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회계직선을 보면은 점들을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1인 겁니다. 근데 뭐 여기 뭐 점 이렇게 있으면 좀 내려가겠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위에 직선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 R제곱이 0이다. 즉 SSR이 0이고 이 부분은 SSR이 그냥 SSTO, SST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여기까지 하면 네, 여기서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네, 네. 하면 될 것 같고 어, 네, 지금까지 한 거를 쭉 살펴보면은 네, 인퍼런스 부분 했고 여기 볼게요. 그냥 인퍼런스 부분을 했고 이제 워킹 호텔링이라는 걸 봤습니다. 여러 엑셀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이 구간 안에 이 밴드 안에 이 회기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확률을 1-알파까지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넓은 T를 썼을 때보다 넓은 구간을 썼다 였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를 봤습니다. 이제 전체 변동을 우리가 회기직선에 대한 변동과 오차 혹은 전차에 대한 변동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SSTO라 불렀고 SSR, SSE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 사실 이거 SYY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SXX였잖아요. 그래서 SYY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정계수에 대해서 설명력이라고 했죠. 이게 회계직선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설명문서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가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 부분인데 밑에 정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 봅시다. 이제 민스퀘어라는 게 나와요. 민스퀘어가 뭐냐면 별거 없고 그냥 썸 오브 스퀘어들을 자유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MSE부터 보면 얘는 SSE를 자유도인 n-1이 나타내준 거고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봤었죠. MSR은 SSR을 자유도로 나눠주는 건데 얘는 그냥 자유도가 1이니까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은 거고 이제 이 부분 슬슬 증명을 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MSR의 기대값을 씌웠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MSR부터 보기 전에 SSR을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SSR은 뭐였냐면 회기 직선에서 y에 대한 평균을 뺀 다음 제곱을 한 거에 다 더한 거였죠. 그래서 그냥 전개를 해봤습니다. y는 이제 b0 더하기 b1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내가 b1을 얘는 y바 마이너스 b1 x바였어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b1을 그냥 앞으로 빼고 묶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sxx니까 b1 제곱의 sxx가 ssr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증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면 우선 SSR부터 구해볼게요. SSR부터 구해보면 expectation of SSR이 이런 형태로 써도 되겠죠. 우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SXX는 앞으로 빼고 이제 B1 제곱의 expectation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B1에 대한 분산이랑 평균을 알고 있어요. B1 제곱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 씁시다. 풀어 쓰시면 되고요. 또 이거 이제 또 이제 SXX분의 SXY니까 제곱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 하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아까 SXX분의 시그마 스퀘어였고요. 얘는 언바이어스드였으니까 B1 제곱이다. 그래서 앞에 이거랑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좀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나오고
MSR인데 그러면은 얘는 자유도 1이라 그랬으니까 얘 사실 그냥 SSR의 기대값이랑 똑같아요. 이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 없이 넘기기로 했죠. 얘 그냥 언바이스드한 추정량이다 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두 교수님 모두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해와왔어요. 저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SST1은요 SSR 더하기 SSE로 했고 계대값 사용성으로 분리를 시키면 이거 우리가 방금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얘는 n-2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얘 그냥 SSE를 n-2로 나눈 거잖아요. 그냥 얘 곱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죠. 어차피 n-2는 랜덤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얘랑 하면 n-1이 n-1 시그마 제곱에다가 이거 더한 거고요. n-1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리해보면 돼요. 이렇게 될 거고 네 계속 이게 나오는데 네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쓰는 애마다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일단 받아들인다 계속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변동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자유도를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에러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 두 개를 쓰니까 두 개다. 전체는 분산이니까 하나 잃었다. 나머지는 하나밖에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스퀘어는 자유도로 나눠준 값이었어요. 이거는 뭐 저는 외우진 않았습니다. 저는 외우진 않았는데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접 가서 프리스타일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F 테스트 이제 뭐냐 이제 베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라인을 그었어. 그러니까 베타원이 의미가 있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귀직선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거든요. 이제 데이터가 뭐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니다.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베타 1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직선, 이 슬로프죠. 이 직선을 담당하는 텀이 베타 1이에요. 그래서 심플 리그레이션에서 아까도 이제 SSR의 자유도가 1인 이유도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우리가 회귀직선을 정말 잘 적합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는 그냥 베타 1이 0이라는 거고요. 이제 얼터네이티브는 그냥 0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이런 통계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밑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서 제가 써놨어요. 베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어떤 통계량을 쓸 거냐 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작은데 살짝만 늘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거 뭐 너무나 자명하죠? 이게 0 이게 0이라는 겁니다. 베타 1이 지금 이제 규모가설 하에서 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해보면 여기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올 거고요. 얘를 우리가 잘 보면 B1 제곱 SXX라는 게 있고 이게 SSR이었죠. 위에서 어? 깜짝 놀랐네. 베타본인 줄 알고 네, 비어 맞습니다. 이게 SSR이었어요. 이게 SSR이었고요. SSR을 카이 제곱을 나누면 카이 제곱 1에 따릅니다. 이것도 네, 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SSE로 나눠주는 거, MSE로 나눠주는 거죠. 이 부분은 MSR이에요. SSR이기도 하고 네, 자유도로 나눠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분자를 내가 SSR에서 파이 제곱으로 나눠준 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거 그리고 분모를 SSE를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거고 얘는 각각 파이 제곱 1을 따르고요. 파이 제곱 n-2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냥 자유도로 나눠줬더니 이거 자유도로 나눠줬고 이걸 우리가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카이 제곱 자유도 나누기 카이 제곱 자유도 나누기 했으니까 F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조건이 그거죠. 이게 조건이죠. SSE랑 SSR이랑 독립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앞에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증명하기도 하는데 이건 독립으로 알고 넘어가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독립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에서는 직교하잖아요. 공간에서 직교하니까 당연히 독립이겠죠. 그렇게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검정 통계량을 MSR을 MSE2로 나눈 값을 쓸 거고 그때는 이 자유도를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1,n-2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검정이 하나 있는데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 맨 처음에 우리가 B1 마이너스 베타 1 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이건데 지금 이제 베타 1 자리에만 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제곱한 게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Tn-2를 이걸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나 가설 검증을 하는 거나 이걸로 가설 검증을 하는 거나 결국 똑같은 가설 검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번 문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1번 문제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가설 검증 1번인가 2번에 가설 검증 해보라고. 근데 친구들이 다 이제 T분포로 풀어서 전 F분포로 풀어서 이제 큰일 났다 1번부터 틀렸는데 교수님이 맞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B스타랑 F스타랑 결국 똑같은 값이다라고 하고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 결국에는 H0는 우리가 베타 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슬로프가 없는 이런 형태의 모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베타 1이 그대로 있는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일반화를 시켜서 밑에서 볼 건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가 좀 하나 비어 있는 이거 이제 우리가 리듀스드 모델이라고 볼 거고요. 얘네는 그냥 풀 모델로 볼 겁니다. 이제 하나가 뭐 없거나 좀 제약을 걸어둔 다음에 리듀스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리니어 테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어 이제 이런 모델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풀 모델이에요. 풀 모델인데 이제 이 풀 모델 하에서 SSE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뭐 똑같죠. 그러니까 F 값은 풀입니다. 이 SSE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던 SSE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제가 리듀스드 모델을 써보면 거기에서는 베타 제로 더하기 입실론 i일 거예요. 얘가 리듀스드예요. 그럼 이제 이 둘의 SSE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R 제곱한 거랑 생각을 해볼게요. 그 결정계수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했냐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력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보면 SSTO라는 게 있고 얘는 항상 SSR 더하기 SSE예요. 근데 내가 이번엔 변수를 하나 가지고 설명했는데 뭐 10이라고 해볼게요. 7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SSE는 3이겠죠. 근데 내가 이번에는 이 리듀스드 모델로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이 10일 텐데 6이 되고 4가 될 겁니다. 무조건 이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무조건 SSE는 내가 모델을 작은 걸 쓰면 작은 걸 쓸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반대로 SSR이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럼 내가 풀 모델의 SSE보다 당연히 리듀스드 모델의 SSE가 큰 걸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풀 모델에서는 그냥 이거 베타 제로 베타 1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리듀스드 모델에서는 베타 1을 0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yi-bj 베타 제로가 이 서메이션 한 게 0이면 돼서 사실 이거 해를 구해보면 y바는 베타 제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SSR일 거고 당연히 이제 리듀스드 모델에서의 설명력이 풀 모델의 설명력보다 작기 때문에 SSE는 반대로 리듀스드 모델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리듀스드 모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인터셉트만 있고 슬로프가 없는 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얘는 SSE가 그냥 전체 모델의 SSTO가 돼요. 당연한 게 아까 얘기 그대로 해보면 SSR이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이죠 사실. 왜냐하면 직선이 없는데 회기선이 뭘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전체 모델의 이제 SSTO가 결국 리듀스 모델의 SS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했던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 둘의 차이가 되게 크면 당연히 풀 모델이 더 좋다는 거니까 기각을 하는 거고요. 이 두 모델의 이 두 값의 차이가 작으면 아니 어차피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뭐 변수 하나 더 쓸 필요 있나라고 하고 그냥 가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그림 보기 전에 여기 볼게요. 그림 보기 전에 이거 보시면 이게 나중에도 이런 형태가 나와요. 항상 어떤 형태냐면 리듀스트 모델에서 풀 모델을 빼주고요. 그리고 자유도도 그만큼 빼줘야겠죠. 그걸 이제 분자로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모에 있는 이 분모는 풀 모델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방학이라서 엄청 많이 나올 거라서 지금 당장 뭐 증명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꼴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리듀스트 모델에서 풀 모델을 빼고 그만큼 자유도 빼서 나와줄 거고요. 얘도 똑같이 자유도를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 보면 이거예요. 그냥 이제 어차피 얘도 카이제곱일 거고 SSE잖아요. SSE인데 그러면 뭐 대충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M-2 하면은 얘는 이제 카이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카이제곱을 따랐죠. 카이제곱을 따랐고 얘도 똑같이 카이제곱을 따를 거니까 대충 카이제곱 꼴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 똑같이 F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M-N-는 제가 써놓은 건데 대충 이제 아까 경우를 쓰는 거예요. 풀 모델에서는 우리가 M-2를 가져갈 거고요. 리듀스트 모델에서는 슬로프에 대한 우리가 자유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M-3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검정을 할 때는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랑 유사합니다. 아까랑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F1, 1,M-2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화된 모델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까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린 지금 하나를 없앤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제 그 차원이 하나 없어짐, 그냥 1차원 직선으로 하나를 볼게요. 그리고 풀모델 스페이스는 이제 슬로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차의 풀모델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y를 그었어요. 얘는 그 우리가 지금 리듀스트 모델에서 이 부분은 리듀스트 모델에서 그은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프로젝션을 시켰어요. 여기 이건 당연히 직각이란 보장은 없으니까 이 초록색 선을 제가 프로젝션이라 생각해 볼게요. 리듀스드 모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그러고 그럼 이제 이 프로젝션이 가장 짧은 거리를 만족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파란 공간은 2차원 공간이에요. 2차원 공간이니까 여기서도 밑으로 프로젝션을 내리면 당연히 그럼 이제 우리는 풀 모델의 y hat에 해당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을 이어줍니다. 이 둘도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이 직각이 돼요. 직각이 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데 보시면 이 y에서 이 리듀스트 모델에 뺀 거랑 이 여기랑 직교를 하죠. 직교를 하고 또 여기서 y에서 풀 모델을 뺀 거랑도 직교를 합니다. 얘네 둘의 선형 결합으로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교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직교를 하게 될 거고 여기 그래서 색깔별로 표시해놨거든요. 이 부분 제곱하면 SSER이 될 건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써왔는데 대충 써보면 이렇게 된 이유를 써보면 SSE라는 게 원래 yi에서 y햇을 뺀 거예요. 그쵸? yi를. 근데 지금 이 초록색 선은 y라는 점이랑 리듀스트 모델에 햇이 붙어 있기 때문에 SSE의 r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리듀스트 모델에 SSE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파란색은 똑같이 y랑 이번에는 풀 모델을 빼는 거니까 풀 모델의 SSE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하면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에 썼었던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 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쓰려고 여기 직각인 거를 보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면 되고 뭐 DFR은 그냥 이게 위주스트고 풀이고 자유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은 기각을 할 거다.
그래서 이 값이 당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는 풀모델 쓰는 게 좋다는 말이니까 기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이제 결정 계수를 했죠. 디터미넌트인데 이제는 코릴레이션으로 가볼게요. 얘는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인데 얘는 선형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형성에 대해서 보는 거고 퍼퓰레이션 버전이 있고 샘플 버전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형성을 볼 때 이제 롤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샘플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사실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샘플 버전에서는 당연히 1부터 n까지 샘플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쓴 거고 이걸 펼쳐봤더니 이 부분이 SXX고 이 부분이 SYY고 이 부분이 SXY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 예, 이거 꼬리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밑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는 이 샘플 버전을 제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선은 이 R이라는 게 이 스몰 R로 표현하거든요. 퍼퓰레이션은 그냥 라지 R이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R이랑 얘는 지금 선형성이에요. 선형관계 얼마 있나? 그리고 아까 R 제곱은 뭐였냐면 설명력이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에 의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네, 이거 그냥 이거에 그냥 범위를 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밑에 제가 써왔는데 R 제곱은 이제 SXY에 SXXSYY를 곱한 값이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벗겨지고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따로따로 써볼게요. 얘는 두 개로 썼고요. 얘는 그냥 나눠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B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B1이 된 거고요. 그리고 SYY는 아까 SSTO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총 전체 이제 서브스퀘어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 리트수를 쓸 건데 SSX를 나눠주고 나눴으니까 없던 거 나눴으니까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얘가 B1이 되겠죠. 얘는 그냥 B1 그냥 SS에서 남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자가 B1 제곱 SSX인데 얘 우리가 SSR이라고 아까 증명했었죠.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선형성에 말하는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제곱을 했더니 설명형을 담당하는 결정계수가 나오더라 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인 B1이 사인 R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당장은 보여드리지 않고 이게 나중에 어차피 스페이스 넓어지면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인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끝났거든요. 끝나서 이거만 워닝만 읽으면 돼요. 워닝. 워닝이니까 뭐 다 틀린 거 사실상 틀린 거겠죠. R제곱이 0이다. X랑 Y 관계가 없나요? 아니죠. 왜냐? 선형관계가 없는 것뿐 그냥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얘네 R제곱이 0.69인데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은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고요. 얘는 심지어 더 적은데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릴레이션십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얘는 이 높은 것 같은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았을 땐 좀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제곱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보면 되고 그리고 높은 R제곱이 회계직선이 적합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3번은 그냥 이제 심지어 프레딕션이잖아요. 3번만 사실 알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0.9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 걸 예측을 잘할 건데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버피팅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인 데이터에만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만 피팅이 잘 돼서 다음 거 나오면 갑자기 확 이제 설명력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21분인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냥 과제를 조금만 볼게요. 근데 사실 풀진 않을 거고요. 읽는 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와요. 네, 참 뭐 R코드고요. R코드고 결과입니다. 이제 LM이라는 걸 쓰는데 이제 이게 Y가 독립변수고 지금 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아직 안 폈을 수도 있으니까. 폈어요? 할게요. 그럼 이제 자 이제 이게 아래서 그냥 회귀 분석하는 코드예요. 선형 회귀하는 코드고 이제 Y가 뭐
y고 x를 넣어서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쓴다, 데이터를 쓴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만 잘 보면 돼요. 인터셉트는 그냥 b0고요. x는 b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0, b1의 값이고 얘들이 표준 편차죠. 얘는 SB0겠고 SB1이겠고 얘 이제 T 밸류고 P 밸류가 나옵니다. 둘 다 괜찮네요. 0.05보다 작은 것 같으니까 둘 다 뭐 기각은 안 될 것 같고 기각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나옵니다. X랑 Y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뭐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왔겠죠. 그래서 보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3개래요. 뭐냐면 레시듀얼 스탠다드 에러니까 지금 MSE의 자유도가 23개다. 그러면은 SSE 자유도가 23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n-a 3이겠구나 해서 n은 25라고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노바 테이블도 나오는데 멀티플 R 스퀘어드가 나오고 에드저치에서 R 스퀘어가 나오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말한 R 제곱 그냥 그 설명력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설명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를 넣습니다. 그게 에드저치 R 스퀘어드예요. 그리고 F 스태티스틱이죠. 얘 우리가 뭐라 정했냐면 MSR분의 MS2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죠. 1, n-였으니까 n-2. 그래서 23이니까 n이 25다. 그러면은 SSTO, SSR, SSE가 자유도였으니까 얘 23이고요. 1이니까 n 24겠네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다 적어왔네요, 제가.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고요. 자유도 나왔고 썸업스퀘어 나옵니다. 얘 썸업스퀘어 같은 이유는 MSR이랑 SSR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2384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제 SSE에서 23으로 나눠준 값이겠죠. 이 값인데 그냥 반올림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B0, B1인데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거 쓰시면 되고 n은 뭐 25겠죠. 아까 그냥 쓰면 돼요. 23이 n-2였으니까. 이제 시그마 해시를 어떻게 쓰냐? MSE가 나왔죠. MSE가 시그마 해시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해시는 이걸 쓰면 돼요. 시그마 스퀘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걸 줬어요. 혹은 뭐 이런 걸 막 줬어요. 그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준 상태니까 이제 제가 풀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S B1 기억하시나요?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근데 위에서 값이 줬죠. 값을 줬으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SYY는 SSTO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SSTO 구하면 됩니다. SSR이랑 SSD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하면 돼요. SXY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 SXX 곱하기 B1으로 뜰 수 있어요. 왜냐하면 S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B1이 SXX분의 SXY니까. 근데 지금 아이고 치면 안 되지. 이거 위에서 구했고요. B1 위에서 구했으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코릴레이션 구하라 그랬는데 샘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죠.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결정 개수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게 R이에요. R.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전체에서 SXX, XYY였고 SXY였으니까 여기 잘 조합하면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뭐 Estimated Mean Response니까 그냥 우리가 B0 더하기 B1에 85%라는 거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9번, 10번은 하라는 건데 이제 과제로 내주면 이제 힘드실 테니까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찍어서 올릴 거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